엔비디아의 경쟁업체 반도체 기업 AMD는 유럽 최대 민간 인공지능 랩 사일로 AI를 인수하면서 AI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3.87% 뛰어올랐습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업체 AMD가 유럽의 AI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엔비디아와의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AMD는 핀란드의 AI 스타트업인 사일로 AI를 6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200억 원 정도에 인수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사일로 AI는 개별 기업의 요구에 맞춘 AI 모델과 시스템을 만드는 스타트업으로 유럽 최대 민간 인공지능 연구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 보험 기업인 알리안츠와 영국의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 영국의 럭셔리 자동차 제조사 롤스로이스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AMD 수석 부사장 뱀시 보파나는 신뢰할 수 있는 AI 전문가로 구성된 사일로 AI 팀과 최첨단 대규모 언어 모델 등 시장을 선도하는 AI 모델과 솔루션을 개발한 우리의 경험을 접목해서 AMD의 AI 전략을 더욱 가속하고 글로벌 고객을 위한 AI 솔루션 구축 및 신속한 구현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일로 AI는 AMD의 AI 조직에 속하게 되고 피터 살린 사일로 AI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가 팀을 계속 이끌게 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AMD는 AI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개발해서 AI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면서 사일로 AI의 인수로 엔비디아와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AMD는 AI 분야에서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련의 AI 회사들을 잇따라 인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AI 소프트웨어 회사인 밉솔루지와 노드.AI를 인수하는 등 지난 1년간 12개의 AI 회사 인수 및 제휴에 1억 2,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올해 엔비디아 주가가 180%나 급등한 데 비해서 AMD 주가는 33% 상승에 그쳤습니다. 오늘 테슬라도 강세를 보이면서 11거래일 연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0.35% 또 상승 마감하면서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연속 상승 일수가 11거래일로 늘어났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연속으로 가장 오랫동안 상승한 것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13거래일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248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가 263달러에서 오히려 약 5%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현재 전기차 시장의 상황이 수익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주가도 충분한 평가가 되어 있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연일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월가의 채권왕으로 유명한 빌 그로스가 테슬라가 밈 주식, 유행성 주식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시장 예상보다 양호한 2분기 인도 실적을 발표한 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상승세로 약 44%나 올라서 올해 손실분을 모두 만회한 상태입니다. 이달 들어서는 30% 넘게 올라서 2021년 10월 이후 최고 월간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의 인도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최근의 상승세를 정당화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왕 빌 그로스는 테슬라가 새로운 밈 주식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산 운용사 핌코 창업자인 그로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테슬라가 밈 주식처럼 움직이고 있다면서 펀더멘탈은 처지고 있는데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투자 전문 매체 베론스는 테슬라 주가가 갑자기 반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유 없이 상승하는 주요 밈 주식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 2분기 실적 시즌 12일부터 본격 개막합니다. 그동안에 엔비디아, 애플 등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소수 빅테크 기업들의 집중이 됐던 상승세가 시장 전반에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상장 기업들은 JP모건과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대형 금융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연이어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15일에는 골드만삭스와 블랙록, 16일에는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17일에는 존슨앤존슨, 18일에는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대만의 TSMC도 오는 18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밖에도 버라이즌이 22일,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23일, 메타는 26일 줄줄이 2분기 실적을 내놓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다음 달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월가는 2분기 실적에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월가는 S&P 500기업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주당 순이익은 8.1% 증가할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기대를 충족할 경우 지난해 2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 연속 실적 증가세가 이어지는 셈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 11월 미국 대선 일정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미국 연방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기준금리 인하는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한 시점에 준비되면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정치적 일정과는 관계없다고 말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페드가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 둔화로 페드가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에서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하면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거가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이 여전히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 없이 페드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달성하는 이른바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은 또 아직 인플레이션이 꺾였다고 선언할 준비가 되지는 않았지만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면서 완전한 물가 안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장벽이 제거됐는지와 관련해서 그것에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그렇게 말할 준비가 돼 있지는 않다고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날 상원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지표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이 증시하고 있는 물가지표, 개인소비지출 PCE 가격지수는 지난 5월 들어서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는데 이는 연준 목표치 2%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다음 FOMC 회의는 7월 30, 3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그 다음 회의 때인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